안녕하십니까 검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검사님 제가 몇 주 전에 사기 징후를 알 수 있는 방법 해갖고 한 10가지 정도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을까요? 예,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10개는 다 채우지 못했고 9개 정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. 아쉽게 또 하나가 빠져갖고 10개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9개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그 9가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소시오패스. 요새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하죠. 이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의 특징인데요. 우리가 100명 중에 4명, 4%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아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쳤을 때 얼마 정도 됩니까? 40만 명. 네, 네. 그렇네요. 그 엄청나게 많죠.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거든요. 기본적으로 양심이 없고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사회적 약자, 그래 뭐 어떤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골프장 캐디라든지 자기보다 지위가 낮고 약한 사람, 다시 말해서 자기한테 아무런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무시하는,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소시오패스에 속할 것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약속을 헌신짝처럼 그것도 사전에 예고도 없이 안 지키는 사람들. 왜냐하면 갑자기 더 좋은 이득이 생기는 약속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기존에 했던 약속은 뭐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죠. 그리고 상대방한테, 거래 상대방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,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나한테 손해를 끼칠 수 있는, 왜냐하면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니까 어떤 그 양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상대가 죽든지 말든지 하여튼 자기는 돈만 챙기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거래할 때. 그래서 같이 이제 어떤 계약이나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에 같이 술도 마셔보고 골프도 쳐보고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심성,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. 소시오패스의 상당수가 대부분 사기꾼이 많다. 예, 맞아요. 네. 예. 검사님도 어떻게 보면 또 사회적으로 또 성공하신 위치이시지 않습니까? 성공했다기보다 그냥 네, 뭐 그래도 실패하신 건 아니시니까. 아, 검사라는 위치가 뭐 낮은 건 아니니까. 검사님도 혹시 다니시면서 이렇게 좀 소시오패스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?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시오패스였구나 하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. 예. 또 생각보다 또 접하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또 이제 두 번째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그 말에 안 따르면 내가 굉장히 손해 볼 것 같은, 다시 말해서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데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몇 군데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 이 사기꾼이 화를 내는 거죠.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넘어가줘야 되는데 안 넘어가주는 거예요. 자기 어떤 그 페이스에 안 오니까 이제 화가 내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계속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화내고 막 그냥 저 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기칠 위험이 높은 거죠. 그 단계에서.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. 쉽게 얘기하면 성공만을 말한다. 무조건 된다. 예. 지금 들어만 봐도 사기꾼인데요. 그래도 그런 이제 성공만을 말하고 장밋빛 미래를 얘기를 해도 좀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.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줄 때 뭐 차용증을 써달라든지 어떤 증거를 남기자고 얘기를 했을 때 갑자기 그동안 뭐 몇십 년 아주 친하게 지내왔던 걸 얘기하면서 그런 걸 안 써주려고 하는 사람 있죠.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와 돈관계를 이제 뒤섞는 사람,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. 전에 한번 내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내 아는 지인이 이제 2억을 사기당한 건데요. 좀 이렇게 알고 지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을 2억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좀 꺼림직했지만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길래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차용증을 쓰면서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써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거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그런 거 함부로 가르쳐 주느냐. 그리고 내 이름도 알고 내 휴대폰 번호도 알고 뭐 이걸로 다 충분한 거 아니냐. 그래서 이 착한 사람은 거기에 기가 죽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안 썼는데 나중에 약속대로 돈을 안 갚아요.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그 사람 인적사항을 확인했더니 뭐 대포폰에다가 이름도 가명이고 뭐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돼서 지금 고소를 못 한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그 인간관계와 돈관계를 뒤섞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, 사기칠 위험이 높은 사람입니다.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쉽게 얘기하면 방귀 낀 놈이 성난다고. 그렇죠. 당연한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나를 못 믿느냐. 결국엔
경우에는 못 믿을 놈이었다. 네. 그럼 이제 또 네 번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네 번째는 그거죠. 이 정보는 진짜 중요한 정보고 내가 너무 당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준다, 귀한 정보를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있죠. 그러니까 남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, 발설 금지.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서 혼자 전화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립시켜 최면 걸기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항상 이 외부와 단절. 그러니까 그래야 이 사기꾼이 하는 거짓말이 먹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항상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. 그러니까 너에게만 알려주고 너만 알고 있어라. 있어라. 그리고 너 혼자 이 전화를 받아라. 그렇지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의할 사람을 없애게끔 맞아. 해서 고립시켜서 이제 네. 혼자서 이제 판단이 좀 불가능하게끔 정신없게 만들어서 사기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